그 토익에서는 파트 5, 6가 결과적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 포인트를 많이 알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7은 그 순수 경험치의 영역이에요. 경험치라는 건 진짜 많이 풀어보고 많이 패러프레이징 감각적으로 이제 쌓이고 그러면서 진짜 양치기에 의한 좀 정립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미션이 고득점에서는 이 고득점의 길에서는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고득점의 길에서는 LC 파트 3, 4도 겉과 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겉은 이제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이고 어떤 속의 내용은 정보 처리로서 최대한 우리말로 잘 옮길수록 그 실력이 높을수록 3, 4가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렸죠. 똑같아요. 그 5, 6, 7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RC도 마찬가지로 RC의 영역은 크게 보면은 이 어떤 겉 내용이 다 됐을 때, 겉이 다 됐을 때는 7은 그냥 이제 실력, 순수 경험치로 의해서 많이 풀어보는 거에 의해서 7 점수 많이 자고 되고, 그리고 5, 6는 포인트를 많이 알수록, 문법 포인트든 어휘 포인트든 이걸 많이 알수록인데요. 이거를 키우고 이걸 키우기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솔직히 순수 경험치 이거 7을 양치기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만 좀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 6는 어떻게 문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를 학습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소스들이나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공부했을까라고 좀 돌이켜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애초에 수강생들을 RC를 900점 이상, 950점 만점 목표로 이제 티칭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강생에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정립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제가 그 한 10년 전이죠. 토익을 이제 처음 가르쳤을 때가 10년 전인데, 그러면은 10년, 한 11년, 12년 전에 토익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토익을 처음 봤을 때 60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그냥 처음, 완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나서가 950점 됐어요. 그러니까 딱 이 겨울방학 때인가 여름방학 때인가 해가지고 황급박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강 어떤 영단기였을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단기가 그 뭐 몇백 퍼센트 환급 뭐 900점 넘으면 얼마 이렇게 2배, 3배 환급 그런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환급반 인강 들어가지고 950점을 맞고 그 다음부터 저렴하게 과외를 시작했던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환급반을 들었다는 건 인강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인강 프리패스 개념이니까. 그러면 인강 들으면서도 그 당시 이제 영단기 인강이랑 플러스 이 포인트적인 강의에서는 좀 좋았던 강의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무료 강의였는데 의외로 지금도 무료 강의예요. 그 강의가. 이게 좀 약간 홍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감수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실제 겪어온 길이니까 이게 그 해커스 적중 예상 강의라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있는데 이거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제가 이걸로서 포인트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포인트를. 왜냐면 저게 그 말 그대로 그한 강사분이 고득점이 좀 특화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풀어주시는데 그 자료라기보다는 그 5, 6 특화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 보면은 여기 무료 강의 있죠. 여기에서 적중 예상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토익 적중 예상. 전 이거 진짜 엄청 오래 들었었어요. 그 기간도 한 몇 년간 계속 들었을 정도로 엄청 좋거든요. RC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분은 김동영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제 그 스킬적인 부분 제외하고 그냥 순수 실력적인 부분에서 그냥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거의 이분이 저의 약간 스승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저를 모르지만 저도 리스펙하는 분이고, 그 RC 보면은 여기 보면 강의도 100분, 97분, 63분 뭐 이러잖아요. 그럼 조회수 엄청 높죠. 근데 이게 그 RC에서 5, 6를 강의를 하세요. 근데 이 문제 다운로드 보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이게 그냥 문제도 다 무료예요, 무료. 이것들이 다. 이거 풀고 이거를 이제 해설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5도 한 보통은 15문제가 많이 있고 좀 겨울방학이나 방학 때 좀 약간 늘어나고, 이렇게 6도 한 2지문 정도 있고, 이거를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거의 몇 년치. 예. 근데 여기가 이걸 들으면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그 여기 이거 듣다 보시면 예를 들면 강의에 딱 들어가 보면 강의가 1시간 40분 그럼 보면은 포인트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것도 많고 포인트들을 계속 필기할 게 쏟아지거든요. 진짜로 필기할 게 진짜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고득점 목표하시는 분들이 RC에서 특히 이분이 김동현 강사님을 참고하면은 진짜 가장 그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제가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포인트를 결국에 아는 게 많아질수록 어려운 것도 빨리 낚아채고 쉬운 것도 손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그 좋은 강사님에게 배우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원래 그런 포인트를 엄청 잘 정립하시고 그것만 파시는 분에게 배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포인트 스타일이 아니라 좀 약간 스킬적인 약간 어떤 최적화 아니면 팁, 공부 동선
뭐 공부 효율성 이런 걸 강조하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전문으로 막 필기를 엄청 잘하고 막 필기를 뭔가 막 파고 막 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득점에 가는 길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황급반 인강이랑 그다음에 이런 무료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해커스 적중 예상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이용했다라고 이제 솔직히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돈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RC 실력에 5, 6의 한 70%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까? 최소 그런 생각은 해요. 네, 그 김동영 강사분 좀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포인트적인 측면은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또 좋은 강의 듣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런 측면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만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실수나 틀리는 문제가 존재하게 대한 네다섯 문제 정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네다섯 문제를 잡는 게 고득점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25문제는 어차피 고득점, 그러니까 850점까지 목표면 딱 그 지금 보유 점수가 그 레인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원래 실력상으로 다 그냥 뭐 별도의 공부를 안 해도 도달할 수 있는데, 실력 있으신 분들 한해서는. 근데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에서 이제 850점에 딱 어떤 스타트 지점 잡고 이제 950 그리고 만점까지는 이제 그것부터는 또 고득점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를 엄청 더 많이 공부하거나 그 어떤 킬러 문제, 심화 문제를 더 잡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쪽 레인지에서.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어려운 포인트를 뭐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고득점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제 수강생 타겟이 550점 목표, 700점 목표, 최대 850 목표여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보유 점수는 800점 이상 깔아둔 상태에서 그 고득점을 목표로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해석으로 해서 되는 거는 RC에서 파트 5 기준은 25문제가 전부 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5문제는 어차피 그 좀 더 심화적인 지식이나 포인트적인 거 어차피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그거에서 고득점이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좀 되는 경우가 크죠. 킬러 문제는 그 토익 시험 딱 끝나고 보시면 강사님들이 막 그 뭔가 다 맡아주시잖아요. 논란 문제 안 보세요? 그럼 논란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표현에서 그 각 토익 시험마다 논란 문제라고 있어요. 논란 문제. 그게 곧 킬러 문제가 돼요. 엄청 헷갈리는 문제가 그 킬러 문제, 논란 문제가 되거든요. 네. 사람들도 뭐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라고 어떤 강사들도 이거라고 하고 강사들조차도 나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논란 문제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답률 그 다음에 살짝 그 논란 문제 전 단계 난이도인데 엄청 어려운 애들을 또 맞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석으로는 한 23, 5문제까지는 다 커버되는데 나머지 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가 논란 문제 플러스 살짝 그 어려운 상문제 껴있어가지고 이거를 실력적으로 커버하려면 결과적으로 아까 같은 포인트를 많이 아는 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같은 무료 강의 이런 거 예커 적중 예상 들으실 때도 물론 유료 강의도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유료 강의는 제가 다 뭐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걸 들 수도 없으니까 그 퀄리티는 제가 모르죠. 근데 무료 강의는 접근성이 있으니까 저는 참고를 하는데 그 무료 강의 이제 해커 적중 예상은 솔직히 제가 황급반 인강도 들어봤고 그 시즌에 한 10년 전 시즌에도 다른 유료 강의도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 솔직히 말하면 고득점 입장에서는 이것만한 게 없긴 해요. 네. 퀄리티만 단독 비교해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물론 저득점자분들이 한 700점 도달하고 800점 도달하는데 이 해커 적중 예상 김동영 강사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좀 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보유 점수 800점 이상에서는 이 강의는 진짜 거의 이걸 강의를 듣고 가치를 이해하신 분들은 분명히 엄청난 추진력을 얻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좀 반드시 들어라 이런 개념보다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은 어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포인트적인 측면은 아까 말했던 해커스 적중 예상 강의랑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저는 저만의 별도의 포인트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 외우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유독 계속 안 외워지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 중요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따로 그 500, 그 당시 한 1000원짜리 얇은 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얇은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고 그걸 꼭 시험장 때마다 들고 갔어요. 그 토익 시험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시험장 당일날도 계속 볼 정도로 그때 그걸 꼭 보다 보면 꼭 그 노트에서 표현 킬러가 됐던 표현이 시험장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2문제를 논란 문제에 막 맞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포인트 잡은 그 기준이 됐던 거는 이런 강의들에서 나왔던 필기 자료들이라는 그 제가 그걸 필기 따라 적은 것들을 노트에 따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득점에서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이 논란 문제랑 킬러 문제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좋은 소스로
그 학습을 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거밖에는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700점 이하, 800점 이하 목표까지는 그냥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야 돼. 왜냐면 그냥 빨리 해석하고 약간 간단하게 해석하고 찍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찍고 또 빠르게 푸는 그 템포 감각을 800점 이하 목표에서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900점 이상 완전 반대가 돼요. 그냥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거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스타일이 좀 뭔가 빡하고 빡 푸시는 스타일인 강사분도 꽤 많이 있어요. 토익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득점 어떤 타겟층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점 목표, 한 700점 목표, 600점 뭐 이런 이쪽을 약간 타겟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 방향성이 맞으니까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축에 속하죠. 근데 저는 애초에 5 강조형이 아니고 5는 오히려 문법도 막 적게 하고 오히려 어휘 문제 많이 공부시키고 7을 중심으로 저는 방향성을 잡은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문법 포인트를 더더욱 티칭을 많이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독학 패키지에서 실전 강의 그의 문법을 엄청 잘 상세히 해놓긴 하지만 제 강의도 자체가 근데 제 기조 자체는 실전 최적화 VOD에도 다 설명이 돼 있다시피 다 그거죠. 어휘 문제로 파생되는 어휘 실력을 키워가지고 7을 엄청 양치기 해가지고 전반적인 문항수의 점수를 득점을 늘려가지고 700점, 850점 이런 거를 빨리 맞아버리는 그런 테크닉을 그런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900점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유튜브에서 공개된 그런 제 영상도 없죠. 사실 거의. 이번 게 올라가면 이게 처음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토익 강사님들은 이 5, 6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포인트. 왜냐면 이게 그 강의하는 그 좀 맛이라든지 그런 시각적인 필기 효과라든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측면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진짜 딱 하나예요. 그냥 좋은 강의 찾아서 5, 6 포인트 많이 공부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일단 해커스 적중해상 다른 고득점 목표 하시는 그 강사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그 김동영 선생님 말고 조성재 님도 강사님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있어요. 그 딱 그 문제 다운로드 받아보고 딱 그 난이도 대충 보면은 그 딱 사이트 나와요. 문제 자료 다 이제 무료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이 됐던 거는 날씨에서 공부법으로는 어쨌든 이 세븐을 결과적으로 양치기를 제대로 들어갔을 때가 세븐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RC를 본인에 맞는 강사의 수준과 본인의 이제 어떤 스타일에 맞는 이제 강사님을 찾으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파트 5 강의를 듣고 한 1시간 공부를 한다 쳐볼게요. 1시간. 한 30분을 한 1.5배속 정도로 빠르게 듣고 중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뭐 다 들으시면 안 되고. 네. 몰랐던 문제, 틀렸던 문제 위주로 듣는 게 낫겠죠? 1.5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한 30분 복습. 이거를. 그 다음에 파트 7은 그냥 하루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1시간 이상 문풀. 그죠? 1시간 이상. 페프 정리. 이렇게 하면은 안 오르기 어려울걸요? 두 개만 해도. 문풀하고 채점. 문풀, 채점, 페프 정리만 해도 돼요. 네. 양치기니까. 이거 두 개가 결합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 4회 이상씩만 해도 공부량 엄청 나고 LC가 어차피 따로 하는 게 있을 거니까 1시간 이상 해가지고 대략 한 2시간 좀 넘게 하면은 이거를 주 4회 이상 꾸준히 실행하실 수 있으면 안 오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븐은 오히려 좀 그냥 간단하게 문풀이랑 채점하고 페프 정리 한 선에서 간단하게 동선을 짜주시면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출문제집 기준으로 테스트 10회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한 3권이면은 30회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반이면 3권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본인이 토익 공부했는데 지금 한두 달 됐는데 세븐 문제집이 한 권도 안 끝났다. 토익이 안 오르는 거죠. RC가. 지금 토익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해커스 교재 중 유명한 그 빨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본인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랭이 해가지고 파랭이로 막 공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전 문법, 실제 문제를 부딪히면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여가지고 그런 어떤 쌓아놓고 갖춰놓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전으로 부딪히면서 포인트 나올 때마다 필기하고 모으고 필기하고 노트에 모으고 이런 걸 많이 할수록 빠르게 할수록 늘어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 과정의 반복이라서 이게 막 별도의 팁이라기보다는 이 강의를 잘 찾는데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근데 저는 유료 강의는 현재 이제 시중 유료 강의는 제가 안 들어주게 됐으니까 무료 강의만 이야기해드리면 이 해커스 적중해상은 지금도 간혹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용으로 듣는 건 아니고 포인트 좀 한번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보려고 연구하는 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퀄리티는 아직도 그 이상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세븐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가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냥 텍스트를 많이 보고 페프 많이 경험하고 이게 진짜 경험치의 무식으로 남는 거여가지고 그 경험해본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는 빨리 맞는 거고 경험하지 못한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는 헤매는 것 뿐이거든요. 세븐은 단순해요. 이건 세븐은 오히려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해석이나 단어가 되신 분들 한해서 세븐은 경험치 차이 그 패러프레이징을 이전에 만났냐 아니면 처음 봤냐 이 차이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딱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따로 별도의 RC 강의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오늘 그냥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세븐도 사실 양치기 해라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가지고 거의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900 이상 목표로 적립된 게 제 스스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서도 이제 지금 막 목표하신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만점 수준인데 그래서 제 경험을 최대한 Q&A로 오늘 다 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왔죠. 딱 그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적은 양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양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테스트 11씩 풀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이게 75분이야 최소. 아니 뭐 길게는 80분까지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80분까지. 그럼 이건 1시간 거의 20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50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게 또 지속성이 안 되면 25문제라든지 그게 또 안 되면 12문제라든지 뭔가를 찾아서 꾸준히 해야 돼요. 매일. 예. 매일이 안 되면 주 한 4회, 5회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어쨌든 실행시키는 타입이 되셔야지만 그냥 막연히 언젠가 내가 공부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진전이 안 돼요.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토익이 특히 단기간으로 하실 분들은 진짜 의지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의지력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 스파르타 학원을 가버리잖아요. 스파르타 학원으로 가서 해결되면 될 문제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방학 때 1, 2개월 거의 한 하루에 10시간씩 거기 가둬버리니까 그 서울 쪽에 있는 그런 유명 학원들은 엄청 많아요. 토익 스파르타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 모르세요? 아 그런 문화가 토익 엄청 센데 보여드릴까요? 저는 근데 그거를 좀 배척하는 스타일이죠. 왜냐면 저 제 스스로가 그런 거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 심플함 이런 걸 제가 많이 추구하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거 스파르타만 쳐도 스파르타 많아요. 이거 이제 다 스파르타로 독하게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예. 이게 스파르타 학원에 그 스파르타 식이 진짜 거의 뭐 하루에 거의 10시간에 가깝게 그 학원에 종일반이 있어요. 토익 종일반 이런 거. 하루 종일 하는 거 이거는 토익을. 그래서 오후 9시까지 5시까지 뭐 그 종일반 이런 거 막 이런 게 그 토익은 이런 문화가 예전부터 꽤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방학 한두 달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이면은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저는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의 LCRC의 어떤 최적 실행 분량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독학 패키지에서 써놓은 게 뭐예요? 25%로 트레이닝으로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그 100문제를 하루에 100문제씩이 아니라 한 4분의 1의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제 25%하고 33% 본인에 맞는 분량을 나눠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공부할 거 한 3, 40분으로 공부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컨디션 좋은 날 걸리면 추가적으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잘 설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RC 고득점이 그거예요. 딱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팁으로 혹은 노하우로 어떤 스킬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 이미 보유 점수로서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나 다름없어 가지고 노하우나 팁 이런 걸 찾으시면 오히려 가성비가 지금 떨어지죠. 안 좋죠, 지금은. 그냥 어떤 포인트적인 학습, 세븐 양치기에 대한 이제 정면 돌파를 생각하셔야 되는 점수이신 거지. 850점 이상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결심하고 그거를 내가 어떤 실행 가능한 분량을 이제 설정해서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를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거지. 세븐 양치기. 그 다음에 RC는 좋은 강의 찾고 그거 그냥 듣는 거. 그 RC, 그러니까 파이브 쪽이 오히려 좀 찾으면 제일 쉬워요. 이쪽이. 그냥 강의 듣고 복습하면 끝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해. 세븐은 이제 순수 노력. 가장 요점은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오히려 맴돌 거예요. 그 토익이라는 굴레에 맴돌 수 있어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뭔가 방법, 팁
스킬 이런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회로가 굴러가 버리면 이미 그걸로 뽑아 먹을 수 있는 점수대가 넘었는데 효율이 안 나오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800 중반 때부터는 진검승부 구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제 강의가 원래 유튜브나 뭐 이런 도가 패키지 분들이 한 550점 목표, 700점 목표, 850점 목표까지 들으면 엄청 좋은 강의죠. 사실 실제로 그런 구간에서 많이 성적 올리니까. 근데 이렇게 850 이상, 보유 점수 850 이상, 목표 점수가 900점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제 강의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은 사실. 왜냐면은 뭐 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RC에 있어서 그러니까 LC는 사실은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RC는 그 900 이상 목표대에서는 훨씬 좋은 강의가 많다. 제 강의보다. 저는 솔직하게 하는 편이니까 지속 가능한 공부량 설정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